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오랜 파트너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에서 물건을 반값에 주겠다는 유혹이 들어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열의 9은 일단 가격부터 깎고 보자는 생각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120년 역사의 기업 뿌리가 통째로 흔들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지금 미국 자동차의 상징인 포드가 바로 그 지옥 같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비정하게 내치고 중국의 손을 잡았던 포드가 결국 화려한 청사진을 내던지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포드를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공장이 멈췄다는 뉴스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오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왜 결국 승자는 다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포드의 배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전 세계가 전기차 열풍에 휩싸였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포드는 한국의 SK온과 손잡고 블루오벌 SK라는 거대한 합작사를 만들며 영원한 우방임을 자처했죠.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포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테슬라를 잡으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강박관념뿐이었거든요. 한국의 NCM 배터리는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포드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중국 CATL의 LFP 배터리였습니다. 가격은 30%나 저렴한데 기술까지 다 가르쳐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해온 거죠. 포드 입장에서는 기술도 배우고 돈도 아끼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냐는 착각에 빠질 법도 했습니다. 대차법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미시간주에 중국 기술을 들여와 공장을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포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파트너가 가진 근본적인 리스크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포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공장 지분은 본인들이 100% 갖고 기술만 중국에서 빌려오는 형태라면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른바 기술 제휴라는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중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들면서 포드의 계산기는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금을 못 받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싼 배터리를 쓰려다 보조금이라는 더 큰 이득을 통째로 날려버린 꼴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LFP 배터리가 싸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추위의 쥐약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겨울에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는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겨울만 되면 내 포드 전기차는 거북이가 된다라는 조롱 섞인 리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낮추려다 브랜드 이미지까지 통째로 갉아먹게 된 상황인 거죠. 포드 내부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게 나았다는 뒤늦은 후회가 터져 나왔지만 이미 수조 원의 투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을 아끼려던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지 못한 오만함이었을까요? 실제로 포드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은 기술의 디테일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날 스마트폰 배터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시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취약한데 포드가 선택한 중국산 LFP 배터리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만 되면 주행거리가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속출한 거예요, 이렇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주행거리 1km가 생존과 직결되는 곳이 많잖아요.
가성비 좋다고 해서 샀더니 겨울에는 동네 마실용으로밖에 못 쓰겠다는 소비자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포드에게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격언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싼 것이 사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이죠. 포드는 배터리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보려 했지만 결국 그 대가로 브랜드의 신뢰도와 천문학적인 AS 비용, 그리고 무너진 고객 충성도라는 거대한 청구서를 받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포드가 믿었던 중국 기술 제휴라는 묘수도 독이 든 성배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포드의 행보를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탈중국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배제해야만 대당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골자잖아요. 그런데 포드는 대놓고 중국 CATL의 기술을 들여와 미시간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으니 이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었죠. 포드 경영진은 우리가 공장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항변했지만 미 의회는 단호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기술료 명목으로 로열티가 중국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역시 중국 배터리나 다름없다는 논리였죠. 결국 포드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싼 배터리를 써서 차 가격을 낮추려 했었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니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를 쓴 경쟁사보다 차값이 비싸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포드를 덮칩니다. 캐즘이란 혁신 제품이 대중화되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드의 주력 전기 트럭인 F2 라이트닝은 한때 주문이 밀려 없어졌어요. 이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만 이제는 딜러사 마당에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을 멈춰야죠. 안 그러면 적자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요. 결국 포드는 미시간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한다는 눈물겨운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한때 중국과의 동맹이 테슬라를 꺾을 비장의 카드라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포드 같은 거대 기업이 왜 이런 기초적인 리스크 계산도 못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사실 포드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당시 CEO 짐 팔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너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도입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만 하면 대박이 나겠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최적화 기술로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능력이 있었던 반면 포드는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미투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포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며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포드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내부 회의에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너무 홀대했다다는 자성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포드와 함께 합작사를 만들었던 한국의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은 묵묵히 기술력을 갈고 닦으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배터리 셀만 파는 게 아니라 차량의 설계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효율을 찾아내는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그런 파트너십의 가치보다 눈앞의 숫자와 단가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배터리를 계속 밀어붙이자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포드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포드가 중국산 LFP에 한눈 파는 동안 LFP의 단점을 극복한 고성능 LFP는 물론이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가 그토록 원하는 46850 원통형 배터리까지 라인업을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포드가 버렸던 그 카드가 사실은 조커였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최근 포드 경영진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는 무언의 구조 요청이나 다름없는 행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배터리 기업의 회장이라면 다시 돌아온 포드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포드가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과연 중국 CATL은 손해를 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드로부터 막대한 기술료와 로열티를 챙겼고 미국 본토에 자신들의 기술이 이식된 거대한 공장을 세우는 경험치까지 쌓았습니다. 포드가 셧다운을 결정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미소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만 쫓던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죠. 포드는 배터리를 단순히 부품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는 자동차의 심장이자 노예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배터리 3사입니다. 포드가 중국산 LFP 배터리에 한눈을 팔며 방황하는 사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단순히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안정성과 공급망의 투명성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구축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결국 한국뿐입니다. GM은 이미 LG와 견고한 동맹을 맺고 얼티엄 셀즈 공장을 쌩쌩 돌리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한국 배터리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포드가 멈춰버린 그 공장 부지를 보며 한숨 쉴 때 옆집 현대차는 한국 배터리를 싣고 미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모습. 포드 임직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잔인한 풍경이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눈은 2026년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드의 셧다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거대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생존을 가르는 철칙이 됐어요. 앞으로는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시가총액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포드는 이 비싼 교훈을 얻기 위해 수조 원을 지불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10년,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냉혹한 전장이 될 겁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원자재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죠. 여기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음극재 기술과 함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 앞에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뢰는 숫자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포드의 눈물겨운 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오랜 파트너를 배신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인가 하는 점이죠. 포드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겁니다. 어쩌면 조만간 우리는 포드 차량에 Powered by K-Battery라는 마크가 아주 자랑스럽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가 되면 포드는 지금의 셧다운 결정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회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드의 몰락과 한국 배터리의 반격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기술의 국적과 공급망의 안보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포드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어떻게 장악해 나갈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